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 사람이 꿈에라도 한 번만 나타나 주길 바라신 적이 있으신가요? 조선 후기 한 선비가 죽은 아내를 밤마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진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정조연간 경기도 광주 땅에 장수혁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뜻이 없고 오직 아내 연화와 단둘이 살며 소박한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둘을 가리켜 저승에서 맺어진 인연이라 했을 정도로 금슬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 역병이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연화는 닷새를 앓다가 수역의 손을 잡은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흐릿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거든 절대 다른 여자를 들이지 마세요. 내가 질투가 많은 거 아시잖아요. 수역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아니면 난 아무도 못 보오. 연화는 희미하게 웃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수역은 폐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아내의 위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의 볼은 쑥 들어가고 눈은 움푹 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수역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수역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문 앞에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생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흰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고 그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수역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폭발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연화는 사뿐사뿐 다가와 수역의 손을 참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역은 그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꿈이요, 생시요? 꿈이면 어떻고 생시면 어떻겠어요. 당신 곁에 있으면 그만이지. 그날 밤 수역은 아내의 품에서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역은 역시 꿈이었나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연화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연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수역은 무서웠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두려움은 그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 연화의 손길, 연화의 웃음, 모든 것이 생전과 똑같았습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소. 이제 매일 밤 올 테니 외로워하지 마세요. 마을 사람들은 수역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역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살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낮에는 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박영감이 수역을 찾아왔습니다. 장서방, 안색이 왜 이리 안 좋은가? 무슨 일 있는가? 아닙니다. 요즘 잠을 설쳐서. 박영감은 수역의 눈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자네 혹시 밤에 뭔가 이상한 걸 보지 않았나? 수역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자네 눈밑이 시퍼렇고 입술이 핏기가 없네. 이건 정기가 빠지는 증상이야. 수역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연화가? 아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사랑했습니다. 죽어서까지 찾아올 정도로. 혹시 죽은 사람을 보았다면 조심해야 하네. 그게 진짜 그 사람인지 아닌지. 박영감의 말이 수역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연화가 또 찾아왔습니다. 수역은 처음으로 아내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생전의 연화, 맞았습니다. 눈, 코, 입, 목소리, 모든 것이. 왜 그리 쳐다보세요? 아니요, 그냥 당신이 예뻐서. 연화가 웃으며 수역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수역은 이상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연화의 체온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귀신이니 당연히 차갑겠지. 수역은 애써 의심을 지웠습니다.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수역은 이제 낮에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힘이 나지 않았고 걸으려 해도 다리가 풀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마치 칠순 노인 같았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나. 수혁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가 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여보, 오늘은 제가 좀 일찍 왔어요. 아직 자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혁이 고개를 들어 연화를 보는 순간 등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수혁은 얼어붙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창가에 또 한 명의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옷. 하지만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핏물 같은 붉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여자 나가 아니에요. 방 안에 있던 연화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저 여자가 가짜야. 나를 봐요. 나야, 연화. 아니에요. 창가에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진짜 연화예요. 당신 아내, 연화. 저것은 여우예요. 닥쳐. 방 안의 연화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낮고 섬뜩한 여자의 것이 아닌 목소리. 수혁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방 안의 연화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점점 커지더니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운 피부가 갈라지고 그 틈새서 은빛 털이 삐죽삐죽 나왔습니다. 두 눈이 금빛으로 변하고 입이 귀까지 찢어지며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났습니다. 정기가 달콤했어, 인간. 네 정기는 특히 슬픔에 절어서 최고의 맛이었지. 구미호였습니다. 9개의 꼬리가 등 뒤에서 부채처럼 펼쳐졌습니다. 구미호는 긴 혀를 입술을 핥으며 수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직 다 빼먹지도 않았는데 방해꾼이 나타났군. 구미호가 창가의 연화를 노려봤습니다. 꺼져, 귀신년아. 이 남자는 내 먹잇감이야. 안 돼요. 진짜 연화의 홀령이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여보, 제 말 들어요. 저 여우는 당신 정기를 빨아먹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7일 안에 죽어요. 연화야? 네가 진짜 네구나? 네, 저예요. 진짜 연화. 죽어서도 당신 곁을 떠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우가 내 모습을 훔쳐서. 구미호가 킬킬 웃었습니다. 훔치다니 나쁘게 말하네. 난 그냥 빌린 거야. 네 남편이 네 얼굴을 그렇게 그리워하더라고. 그래서 좀 써졌지. 인연이. 연하의 홀령이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구미호는 태연했습니다. 귀신 주제에 나한테 덤비겠다고? 웃기지 마. 구미호가 꼬리 하나를 휘둘렀습니다. 푸른 불꽃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연화의 홀령이 휘청거렸습니다. 봤지? 넌 이미 죽은 몸이야. 힘이 없어. 순순히 지켜보기나 해. 네 남편 정기를 다 빼먹으면 이 천년 묵은 이 몸이 드디어 선녀가 될 수 있거든. 수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하라고 믿었던 것의 손길, 입맞춤, 속삭임, 전부 가짜였습니다. 그 여우가 자신의 목숨을 빨아먹으면서 연하 행색을 한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요물! 수혁은 방 안 한쪽에 있던 연하의 위패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위패에서 따뜻한 기운이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짜 연하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 위패에 제 혼이 깃들어 있어요. 그걸로 저 여우를 치면... 알았어. 수혁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구미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미쳤어? 구미호가 꼬리로 수혁을 휩쓸어 쳤습니다. 수혁은 벽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피가 입가에서 흘렀습니다. 역시 인간은 어리석어. 죽고 싶어서 환장. 그 순간 구미호의 말이 끊겼습니다. 연화의 홀령이 수혁의 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영혼이 하나가 되는 순간 수혁의 몸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뭐야 이건? 이건 수혁의 입에서 연화의 목소리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부부의 정이요.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수혁이 위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위패가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구미호는 처음으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기다려. 내가 잘못했어. 살려. 늦었다. 수혁이 위패를 내리쳤습니다. 황금빛 선광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미호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9개의 꼬리가 하나씩 불타 사라지고 구미호의 몸이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으아! 천년을 기다렸는데. 마지막 꼬리까지 사라지자 방 안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수협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연화의 훌령이 그의 몸에서 빠져나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연화야, 진짜 네가 맞구나. 연화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나타났어야 했는데 저 여우의 술법이 너무 강해서 뚫지 못했어요. 아니야, 네가 와줘서 다행이요. 수혁이 손을 뻗어 연화의 뺨을 어루만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허공을 스쳤습니다. 이제 가야 해요. 뭐라고? 연화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푸른빛 입자들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저 여우를 물리치느라 남은 혼의 힘을 다 썼어요. 이제 정말 떠나야 해요. 안 돼. 이제 막 다시 만났는데. 괜찮아요. 연화가 미소 지었습니다. 생전과 똑같은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이제 저도 한이 없어요. 당신을 구했으니까. 수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부탁이 있어요. 뭐든 말해보. 새 장 가드세요. 뭐? 저 말고 진짜 살아있는 여자랑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질투 안 할게요. 수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거짓말이에요. 사실 엄청 질투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할 거예요. 연화의 몸이 거의 사라지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얼굴이 수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요. 그리고 연화는 수천 개의 빛 입자들로 새벽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수혁은 빈 방에 홀로 앉아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훗날 수혁은 몸을 추스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건강을 되찾는데 반년이 걸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마지막 부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후 수혁은 이웃마을의 과부와 재혼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던 날 수혁은 아내 몰래 뒷산에 올라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연화야, 보이지? 네 말대로 잘 살고 있소. 그러니 거기서도 편히 쉬시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수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뒤로도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죽어서도 남편을 지킨 아내와 요물에게 속아 죽을 뻔한 선비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야기의 끝에는 늘 이 말이 붙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슬퍼하지 마시게. 그이가 진정 자네를 사랑했다면 죽어서도 자네를 지킬 것이네. 하지만 조심하시게. 그리움이 크면 클수록 요물이 파고들기 쉬운 법이니.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빛이자 동시에 어둠이라는 것을.